지금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남성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데려가 주나 하고 눈치를 살피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훈이도 은퇴하고 첫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가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곳은 내 집이 아니더군요.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였겠습니까?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은 뭐 먹냐고 묻고 저녁에는 국 없냐고 묻는 삼식이 남편.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레 오치바. 비에 젖은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비에 젖은 낙엽은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은퇴 후 아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남편들을 비꼬는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청소기를 돌리던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당신 친구도 없어?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숨막히게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라니. 욱하는 마음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내가 있고 싶어서 있냐? 집이 내 집이지 내 집이야? 그날 우리는 결혼 35년 만에 가장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주고 급기야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더군요. 절박한 마음에 일본 교토에 사는 친구 준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형 부부는 금실좋기로 유명하니까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준형이 뜻밖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동훈상, 자네 부부가 싸우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야.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래. 지금 당장 이불 싸들고 다른 방으로 가. 살고 싶으면 따로 자. 처음에는 준형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사이도 안 좋은데 각방까지 쓰라니 이건 그냥 남남으로 살라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준형이 보내준 자료들을 읽어보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각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조사 결과를 아십니까? 미국 부부 3쌍 중 1쌍이 이른바 수면 이혼, 영어로 슬리프 디보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만 따로 자는 겁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따로 잘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20대, 30대 신혼 때는 붙어 자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껴안고만 있어도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펑펑 나오니까요.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얕아집니다.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잠이 깹니다. 둘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편은 더워서 에어컨을 18도로 맞춰야 자는데 아내는 추워서 전기장판을 켜야 합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온도 차이입니다. 한 침대에서 자는 것 자체가 고문인 거죠. 셋째, 피할 수 없는 소음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코 많이 골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이 들면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들락거리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이 가는 소리. 이 소음 속에서 아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때문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폭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이 뭐냐? 사람을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즉, 잠을 못 잔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아침밥 차려주면서 그릇을 쾅쾅 내려놓나요? 그건 아내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젯밤 당신의 콧꼬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준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훈상, 각방은 이혼의 전 단계가 아니야. 서로에게 꿀잠을 선물하는 최고의 보약이야.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아내의 얼굴을 봐.
그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보면 깜짝 놀랄걸. 과학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우화,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몸을 밀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납니다. 아프니까 화들짝 놀라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너무 춥습니다. 붙으면 아프고 떨어지면 춥고. 이게 딱 우리 은퇴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낮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거리두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24시간 붙어 있게 됐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할 부부 사이인데 오히려 서로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 결국엔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게 되는 것이죠. 준형은 일본의 소츠콘, 즉 조론 문화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한국에서는 조론을 그냥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조론은 학교를 졸업하듯이 결혼이라는 의무에서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부부의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가장이나 주부가 아닌 독립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주자는 약속입니다. 준형 부부는 집에서도 밥을 각자 먹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준형은 서재에서 책을 보며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아내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샐러드를 먹습니다. 누가 밥 안 차려주냐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식성과 시간을 존중하는 거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는 꼭 같이 외식을 한답니다. 그때는 부부가 아니라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말이죠.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준형이 말했습니다. 동훈상, 아내도 아내이기 전에 사람이야.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네가 그 공간을 만들어줄 때 아내는 비로소 자네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떨어져 있어야 생기는 법이거든.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니 겁이 나시죠? 멀쩡한 안방 놔두고 건너방으로 간다고 하면 아내가 오해하거나 화를 낼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성공한 아내를 설득하는 3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말씀하세요. 1단계는 건강 핑계입니다. 여보, 나 요즘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가 아니라, 여보, 내가 요즘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당신 잠을 설치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당신 건강 해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내가 당분간 건너방에서 자볼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싫어할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심 쾌재를 부를 겁니다. 2단계는 공간 꾸미기입니다. 쫓겨나듯이 베개 하나 들고 나가지 마세요. 건너방을 나만의 아지트로 만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책도 갖다 놓고 조명도 은은하게 바꾸고 방의 온도도 내가 딱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 놓으세요. 3단계는 아침 인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방을 쓰고 난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세요. 여보, 어제 잘 잤어? 나는 푹 잤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네. 당신도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 이 아침 인사가 우리가 남남이 된 게 아니라 잘 쉬고 다시 만난 부부라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저도 처음 각방을 쓴 날 솔직히 좀 서러웠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 펴고 누워있으니 처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너무 개운한 겁니다. 항상 찌뿌둥하던 어깨가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웃으면서 커피를 타고 있더군요. 어제 푹 잤어? 얼굴이 폈네. 하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린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였구나. 각방을 쓴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거짓말처럼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청소기 소리를 내며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밥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거실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뜬금없이 이러더군요. 여보,
오늘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할까? 아내에게 이런 말투,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갔던 육아 중에 잠시 틈을 타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그 애틋했던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 들더군요. 각방을 쓰면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자는 그 8시간이 역설적이게도 나머지 16시간을 평화롭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각방 쓰면 큰일 나는 줄 아시나요? 남들 시선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불편한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주무시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따로 자는 건 서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내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혼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로 가는 비상구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슬그머니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 오늘부터 좀 떨어져서 자볼까? 당신 편하게 말이야. 아마 아내의 눈에서 하트가 뽕뽕 나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친구 동훈이었습니다.